무기력해 죽을 것 같아요. 힘이 안 나요.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뭐 무기력이 날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서 고민이 사라졌으면 내 고민 벌써 없었겠다. 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네 속담 아니야? 그 티벳 속담이라고 그래서 고민을 수동적으로 주어지면 그게 고문이고 여러분이 그 능동적으로 설정하면 그게 이제 도전이고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무기력을 타파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느 분야든 작은 거라도 성취를 하거나 인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것이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성취를 맛봐라. 자, 첫 번째 고민은 이거는 이제 공통 고민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게 뭐 여러분 고민의 한 30% 이상 이 뭐 다 각양각색의 사연을 보내줬는데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무기력해 죽을 것 같아요. 힘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유의 고민입니다. 30%가. 그래서 무기력해 한데 어떻게 무기력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다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첫 번째 고민은 이거랑.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기력한 거에 관련해서는 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진짜 100번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자꾸 얘기해줘도 상관없는 게 언제나 사람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뭐 슬럼프라는 형태로도 빠지고 뭐 어떻게 뭐 두려움이라는 것도 형태도 빠지고 그 무기력은 우리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계속 얘기해야 되는 주제예요. 사람이 여러분 계속 하이면은 약간 약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예? 그 나약한 게 아니라 약한 거 하이한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가끔 여러분 주위에 막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 무기력을 탈출시켜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거 원래 인생 공부 방송에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랑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우리 PD님이 저한테 알려줘갖고 제가 블로그에서 찾은 건데 어떤 친구가 블로그에다 쓴 글을 제가 읽어줄게요. 이 친구가 무기력을 어떻게 탈출했나? 이게 여행기예요. 여행기. 그게 뭐라 그러지? 걸어서 여행하는 걸 뭐라 그러죠? 트레킹? 트레킹 그 순례자차 이렇게 순례길 걷는 것처럼 순례길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되게 길게 걸었어요. 나름 이 친구한테 순례길이죠. 이 친구한테는 오늘 목포에 도착했다. 그렇게 7일간의 도보 고행이 끝났다. 7일간 165km를 걸었고 일주일 동안 7개의 시군을 이동했다. 엄청나죠? 7개의 시군. 예? 힘든 날도 있었고 덜 힘든 날도 있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신날 때도 있었고 화날 때도 있었다. 어쨌든 그렇게 나에게 무모하다면 무모했고 용감하다면 용감했던 도보 여행이 끝이 났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익산부터 목포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입대를 앞둔 나의 무기력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에는 고등학생 때 내가 지녔던 오기와 악착 같음을 그릿이라고 쓰고 존버라고 읽는다. 정신도 떠올릴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의지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되새겼다.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생각도 정리했다. 7일간의 기록을 통해 7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수확했다. 20대 때 누구나 해보고 싶어하는 그러나 쉽게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얻었다는 것만 자체로도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만하면 잘했다. 고생 많았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내가 도보 여행에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점이다. 나는 걷기만 하면 내가 거쳐가는 각 지방에 대한 식견이 생기며 내가 몰랐던 삶의 통찰들이 핑핑 떠오르며 경험치가 자동으로 쌓일 줄 알았다. 도보 여행이 얼마나 힘든데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거 착하게 걸으면 힘들어요. 그냥 일단 막 뭐가 떠오르고 막 여러분이 막 도사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응?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걸어봐서 아는데 처음은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념무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뭘 또 먹을까 생각밖에 안 하고 계속 이어가면 그러나 그런 요행은 역시나 없었다.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대한 공부와 답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체력도 끌어올려 놓지 않고 그래서 밤에 산책도 못했으면서 도보 여행으로 식견을 넓히겠다는 나의 생각은 욕심에 불과하다. 이게 메타인지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또한 아무런 생각에 재료 없이 사색만 한다고 삶의 통찰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주 훌륭한 거야 이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뭔가 얻지 뭐 그냥 막 이렇게 떠올린다 아무것도 안 떠올려. 여러분 창의력 우리가 설명해 줬잖아요 책에서. 그렇죠? 뭔가 배워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막 창의력이 막 괴짜 같은 생각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건 괴짜예요 그냥. 창의력이 있는 게 아니라. 독서 후 요약 및 서평 작성, 그럼으로써 스키마 확장, 작업을 꾸준하게 하거나 실무와 관련 공부를 꾸준하게 의식적으로 병행할 때 얻어질까 말까 한 것이 흔히 인사이트라고 불리는 삶의 통찰이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여기까지 읽어봐도 딱 봐도 우리의 컨텐츠를 많이 보는 친구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말투가 다 그래요. 그릿이라고 쓰고 존버라고 읽는 것도 똑같고, 뭐 독서, 요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똑같고, 아무튼 뭐 저희 컨텐츠를 좋아하는 친구네요. 이번 고행을 통해 체력과 독서, 그 외 영어나 태도와 같은 나의 기본기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체득했다.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실천과 행동이다. 제대 후에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 사실 작년부터 여기 우리 얘기가 나오는군요. 내 인생관의 많은 부분들이 이분들의 영향을 받았다. 신영준 박사님, 고영성 작가님. 내가 쓰는 글의 상당 부분도 이분들의 컨텐츠와 연관이 있다. 오늘은 7시간 내내 이분들의 팟캐스트를 들었다. 좀 이상한 친구네. 7시간 내내. 백자인데? 네, 개짠데. 네. 이거 좀 그냥 거치그치 이렇게. 나도 힘들 것 같은데? 나도 내 걸 7시간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러니까. 내 글을 읽는 감사한 분들께 내가 감사하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언급을 남긴다. 이분들은 인생 공부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팟캐스트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호기심이 생긴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딱 1시간 투자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함께 성장하자. 이렇게 쭉 글이 있어요. 아무튼 뭐 좋은 사례죠? 여러분 이 친구 말고 이 친구가 이제 여태까지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 중에 제일 길게 걸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 한강 도봉가 그 친구도 있었고 뭐 어디 뭐 여자친구네 집까지 걸어간 친구도 있었는데 100km 넘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이 친구가 그러잖아요. 무기력에 좀 탈피하게 된다고 걸으니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뭐 무기력이 날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태국 속담인가 티백 속담인가 그 고민해서 고민이 사라졌으면 내 고민 벌써 없었겠다 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네 속담 아니야? 그 티백 속담이라고 그래서 그게 짤이 확실해? 되게 옛날에 유행했었어요 그게요. 아무튼 여러분 고민을 고민한다고 고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은 여러분 뭐 행동하거나 그게 해결이 돼야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이거는 이게 고민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떤 그때 누구 배우 제가 뭘 보다가 그 배우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거래요. 하정우 씨인가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편하게 말하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러는 게 제일 짜증난대요 자기는요. 도대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냐고. 그게 맞는 거죠. 고민 없애세요. 그럼 고민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고민이 있다고 막 계속 고민만 해봤자 여러분이 고민이 사라지도 않고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없애려면 더 큰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 이 얘기는 몇 번 했어요.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여러분이 좀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인데 탄성 나와.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가 나와, 그렇죠? 아가 나와. 예. 그래서 그래서 또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전략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막판에 여기 딱 외워야겠다.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건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예? 진짜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와요. 지난주에 건강검진한 거에서 문자가 와요. 그 초기 암이 발견됐다고. 예?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만 나요? 암 생각만 나죠, 그렇죠? 그냥 그 기말고사 하고서 생각이 나겠어요? 훨씬 큰 고민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고민은요. 결국에는 저는 그 고민을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그 수동적으로 주어지면 그게 고문이고 뭐 문제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능동적으로 설정하면 그게 이제 도전이고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민에서 무기력에서 없애려면 이런 어떤 목표를 직접 설정해야 돼요. 자율성을 갖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젊은 친구들 여기 많이 왔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 돈이 없어서 산티아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근데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산티아고 못 가면 이 친구처럼 익산부터 목포까지 걸어보는 거예요. 나는 좀 이왕이면 바닷가를 따라서 걸었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 걸었네 이 친구는요 좀. 예? 아무튼 여러분 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무기력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됐냐면 뭐 자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하게 나의 미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의 능력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의 뭐 본연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도보 여행을 딱 마쳤을 때 분명히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무기력을 탑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걸 마치는 것 그 자체가 무기력을 탈피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임계점을 돌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한 거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는 못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딱 해내는 순간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저희 오셨으니까 저희 컨텐츠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2008년도에 300권의 책을 읽었을 때 300권이라는 책의 지식을 얻은 거는 내가 300권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심지어 이거 그때는 제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 됐는데 되고 보니까 제가 이거를 원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다른 분야를 도전할 때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공이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작은 성취를 맛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는데 그러면 클수록 작을수록 성취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작더라도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떠한 계획을 설정해 놓고 이거를 심지어 이것이 내가 원하는 분야하고 밀접하지 않다 할지라도 해내는 순간 자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뭐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약간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저 옛날 때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게임 했던 걸 떠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게임도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농담 아니라 게임도 어떤 퀘스트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책에 몰입해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내가 끌어다 와서 지금 문제에 매몰되거나 지지 않기 위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게임했을 때 그걸 극복했던 사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을 타파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느 분야든 작은 거라도 성취를 하거나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것이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도보 여행 뭐 그런 걸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분 목표는 어딜 뭐 합격하는 것이 있겠지만 도보 여행을 100km 넘게 걷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그 믿음을 주면서 무기력을 이렇게 극복할 가능성 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고민이든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그렇기보다 한번 만나고, 보통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진짠되고 자기 안에 막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두더지 파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럼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뭐 사람 만나는 거 좀 덜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이렇게 한번 나와보고, 그러니까 나와봐서 솔직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집구석에서 주말에 안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화의 어떤 기폭제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면서 이렇게 극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여기 나온다고 다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뭐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고, 근데 통계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를 제가 몰라서 낼 수도 없지만, 근데 그냥 대충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거 나와서 제가 이런 거 활동을 한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취업하고, 뭐 자기 원하는 거 하고, 뭐 이직하고, 뭐 목표 이런 친구들이, 몇백 명은 넘어요. 제가 상담을 3,000명 이상 해줬거든요. 300명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1% 정도 10% 정도는 바뀌네요. 10% 정도. 아니 그 10%를 위해서 저희는 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막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바꿔요. 또 데리고 나오고 손잡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무기력 에피소드 중에 마지막을 제가 뭐 여태까지 없었던 얘기 좀 해드리면 좋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우리 딸이랑 대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딸이 이제 올 11월에 4살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3살이죠. 만 3살.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레고 비슷한 게 있어요. 옥스포드에서 나오는 거. 거기 키티가 있어요. 키티. 그래서 그 키티를 사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게 어디 그 고모네 집 싱가포르에 갔다 이렇게 사오셨는데 6이라고 써 있어서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한국 나이로는 5살이니까 그래서 6살짜리 걸 사오신 거예요. 플러스 6인데. 6 플러스. 예, 6 플러스인데 우리 딸 5살에 1살 차니까 우리 채는 똘똘히 살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3살짜리한테 6살짜리 사다 준 거예요.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어렵더라고. 제가 보니까 절대 아이는 할 수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그 바닥에 앉아서 하고 하니까 그것도 옥스퍼드는 게 또 이게 구성이 잘못돼 있어요. 봉다리를 잘못 싸놨어 이거를요. 내가 막 욕을 막 엄청 하면서 더워 죽겠는데 막 그걸 계속 쌌어. 내가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또 허리가 아파. 그래서 와이프한테 토스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끝을 봐야지. 그래서 한
7, 8시간 걸렸어 그게요. 예? 그러니까 6, 7시간? 6, 7시간 아무튼 되게 오래 걸렸어. 근데 허리도 아파갖고 내가 그러다 바닥에서 하다 싹 옮겨갖고 식탁에서 앉아갖고 제가 그 키티 학교인데 만들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애랑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요즘에 이거라도 내가 꼭 해서 나도 좀 뭐랄까 아버지 스토리에 성취감도 얻어야겠다. 그러고 내가 끝나고 우리 채한테 그랬어요. 우리 채가 이제 그러니까 5살이면 여러분 나중에 조카들 한번 봐보세요. 걔네들이 말 수준이 어떤가. 되게 막 어설프거든요. 막 횡설수설하고. 근데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딸 여기 앉아봐.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럼 여기 앉아요. 아빠가 이거 포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딸만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어. 우리 딸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딸 그걸 알아들었나 봐요. 갑자기 뭐 이렇게 엄마가 시켜갖고 장난감을 정리하는데 그 집이 요즘에 엄청 덥잖아요. 이제 에어컨을 잘 안 키는데 우리 집이 더우니까 근데 목이 땀이 나는 거예요. 덥다가 땀이 나니까 엄마 차 일로 하는데 우리 딸 갑자기 난 포기하지 않을 테야! 그러더니 여기 장난감을 정리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에피소드에 얘기했냐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제가 진짜 그게 몰입했었어요. 최근에 그렇게 막 몰입한 게 키티 블록 졸업하면서 그렇게 몰입할 줄 몰랐어요. 엄청 희열감이 있더라고. 다 마치고 나니까 너무 왜냐면 그 블록이 중간에 또 2개가 사라져갖고 그것 때문에 한 2시간 너무 짜증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가 사라져갖고 이게 되게 많이 쌓아야 되는 건데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또 중간에 뜯었어 내가 그거를요. 그래서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우리 와이프한테 토스 안 하고 끝까지 성취를 느꼈고 제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우리 딸이 5살이지만 딸한테 앉혀갖고 얘기하니까 우리 딸도 그 긍정의 기운을 받아서 땀이 나지만 포기하지 않을 테야! 그러면서 그런 말을 처음 했거든요. 우리 딸이 포기하지 않을 테. 아직 그런 말 할 짬밥은 아니거든요. 만 3살이면은.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결하면은 여러분이 무기력에서 탈출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탈출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많은 공통 질문이었는데 이 강의를 보시고 이 상담 영상을 보시고 무기력에 빠진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